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지역의 후보들을 만나보는 선거레이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암군수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임대현 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영암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영암군수에 출마한 기호 2번 임대현 전 감사원 감사관입니다. 오늘 또 산업 현장에서 농촌 논밭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영암 군민 여러분, 그 노고에 치아를 하는 바입니다. 특히 농촌에서 일하시는 우리 농민 여러분, 오늘 또 더운 날씨인 만큼 속이 타시지요. 나랏값은 떨어지고 비료값은 치솟고 인건비는 치솟고 있어서 생산성이 도저히 나타나지 않는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농부 자식으로서 이 현장을 보고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오늘 또 힘내십시오. 6월 1일 이후에는 밝아오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네, 후보님께서는 오는 6월에 치러질 영암군수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결정 내리셨는데요. 네. 선거에 도전하게 된 배경 좀 말씀해 주시죠. 영암을 비롯한 우리 호남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무리 용서봐야 25만 표 차이로 지는 등 인구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는 인구 400만의 우리 전남이었는데 지금은 170만 명대, 빈집과 빈 교실과 빈 공장이 늘어가고 있고 마을을 가보니 어린아이들은 아예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정치 상황은 어떻습니까? 27년 동안 우리는 오로지 일당에만 밀어줬습니다. 그러니 경쟁성도 없고 쳐다보지도 않는 거 아닙니까? 또한 군수는 지역에서 군의원, 도의원에서 정치 경험을 쌓았을 뿐 행정은 전무하고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부정부패는 맨날 날로 드러났을 것이며 일당 독점이다 보니까 공천 당선이라는 이러다 보니 과열되고 혼탁하고 이래서 추진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중앙에 인맥도 없습니다. 따라서 자생력이 없는 걸로 판단되고 저는 중앙에 인맥을 갖고 깨끗한 후보로서 행정 추진력을 가지고 우리 영암을 살려야겠다는 이런 일념으로 군수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세운 공약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중에서 주요 공약 3가지 말씀해 주시죠. 네. 영암을 살리려면 소소한 복지라든지 이런 공약 가지고는 영암을 살릴 수가 없어요. 중앙과 연계되고 예산과 연계돼서 큰 공약들을 해야 되는 걸로 사료되는데 첫째가 영암은 국립공원 월출산이라는 아주 귀중한 자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반드시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마련해서 관광 활성화를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노무현 정부 때 우리 전남에 그래도 좋은 정책을 해준 것은 혁신도시 정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나주가 아주 지금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주 나주 혁신도시가 아니고 광주 전남 혁신도시입니다. 그렇다면 나주와 인접하고 있는 우리 영암의 2차 기관들, 한전연수원, 농어촌공사연수원을 반드시 영암에 유치해야 됩니다. 그동안 한전연수원은 내려오려고 했습니다만 5개 시군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바람에 지금 보류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나주 혁신산단도 100% 지금 분양이 돼서 제2의 혁신산단도 영암에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도시에서 은퇴자용으로 또한 청년들의 우리는 삶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2,000호 이상을 건설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공약 3가지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선거에서는 아무래도 경쟁력 있는 후보가 눈에 띄기 마련이잖아요. 예. 후보님만이 가진 강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앞에서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25년 동안 중앙정부, 그다음에 공공기관, 공기업 모두 국방부 망라해서 감사를 하면서 인맥을 쌓고 또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영암을 살리려면 이제는 보통 실력 갖고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광범한 시야와 인맥을 가지고 또한 정부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야당보다는 여당의 힘을 빌어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점들은 제가 강점이다. 내 후보보다는 특별한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행정 경험과 또 넓은 인적 네트워크가 후보님만의 강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주요 현안들 좀 살펴볼 텐데요. 네. 아무래도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가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는데 예. 확산도 감소세로 접어들면서 이제 네.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침체된 경제를 살릴 방안, 후보님은 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네. 이제 코로나 3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상 이렇게 들여다보면 코로나 영향과 관계없이 영암 경제는 이미 낙후돼 있고 자생력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왜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그동안 27년 동안 우리는 일당에게 그저 밀어주었습니다. 그러니 일자리라든지 산업 기반은 아예 신경도 안 쓴 것은 당연한 논리고요. 코로나가 거치더라도 회생이란 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암 경제를 살려야 되겠느냐? 첫째, 관광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강력한 정부 여당을 기반으로 해서 추진력을 가져서 살려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사모공단에 대해서는 업종 규제 철폐를 해야 됩니다. 다양한 업종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제2지방공단, 농공단지 등 부속 연계되는 하위급의 공단도 설립을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꼽히는 게 바로 인구 증가인데요. 특히 전남 지역은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면서 지역 소멸 위기까지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네.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구책을 세워야 할 텐데 네. 인구 감소에 대해서는 어떤 해법을 제시하시겠습니까? 네, 인구 문제, 인구 증가, 이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전남이 27년 동안 우리는 민주당 일색으로 몰아주었는데 지금 소멸 위험 지역으로 다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변화의 틀을 확 바꾸지 않으면은 이 인구 정책은 실행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선거 혁명을 이루어서 국민의힘 군수를 뽑아 주시면 민주당, 국민의힘 서로 경쟁을 해서 인구 증가할 수 있는 요소를 개발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구 증가가 되냐? 바로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일자리 창출은 지금 상태에서는 일자리가 없으니까 청년이 떠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제2의 혁신도시를 통한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 전남에 이전, 영암에 이전. 네, 두 번째는 연구시설 등 또한 호남의 유치, 영암의 유치, 그 다음에 또 공단 활성화 등등 이러한 일자리는 군수 힘만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정부 여당과 같이 손을 잡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근시적으로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청소년 특별우대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부 조달에 있어서
청년 가장에게 우선권을 주는 겁니다. 자재를 조달할 때도 청소년 사업장에서 조달을 하고 건설업체에 수의계약을 줄 때도 청년 사업장에서 매출해온 실적을 기준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이렇게 청년이 사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 이것은 어느 정도의 인구 증가요인은 되는데 뭐 큰 틀에서는 큰 영향은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당장은 그러한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후보님께서는 일자리 창출과 또 청소년 특별 우대법 등 다양한 해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앞서 언급하셨듯이 이 인구 감소 해법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조금 더 인구 감소 현상을 들여다보면 아무래도 양질의 일자리가 적다 보니 청년들이 대도시로 떠나가는 영향이 제일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신지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가 그 일자리에 대해서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다양한 산업을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수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이 4차 산업까지 조목조목 검토를 해가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중복이 돼 있으니까 좀 생략을 하는 면도 있는데 이 일자리 창출은 참 어려운 얘기죠. 말이 일자리지. 그래서 어쨌든 중앙정부 시책과 그다음에 개발 폭탄, 그다음에 예산 폭탄 보통 수준 이상의 것을 가지고 와야만 일자리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지금 야당이 된 민주당으로는 절대 일자리 창출 쉽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일자리 창출 방안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최근 조선업계가 긴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서 점차 회복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지역으로서는 정말 반가운 일인데 정작 현장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이고요. 또 젊은이들이 위험한 일을 기피하는 현상이 구인난을 가속화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가 손 놓고 두고 볼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네,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구인난 해소와 관련된 대책이 있거나 또 관련된 공약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3호 공단은 국가공단입니다. 그래서 산업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지만은 지역 경제로 보면 군수 영암에 군수와 영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제 산업체 아닙니까? 그래서 인력난에 대해서는 내국인을 보면은 산업인력 양성기관이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지 않아요. 특히 수도권에서 고급 실업자를 어떻게든 지역으로 내려와서 훈련을 하고 연수를 하고 해서 산업 현장에 들어가는 방향, 그 다음에 지역 업체는 양질의 자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지 일용직으로 쓴다든지 무기직으로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을 산업부가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영암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고요. 이러한 다양한 정책들을 이용해서 좀 구인난을 해소시키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도 결국은 지역 발전을 이루자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영암 지역은 마한 문화유산을 보유하는 등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높은 곳이잖아요. 이를 관광과 연계한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한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제가 이제 현직 때 재해공간 감사를 하면서 스위스를 웅프라우도 다녀오고 해봤는데 정말 스위스는 관광을 주력 산업으로 해서 8만 불의 국민 소득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좋은 국립공원 월초산은 지금 영암 구민은 어때요? 영암읍은
8천이 이제 무너져요. 예, 인구 8천 명도 안 돼요. 이렇게 낙후되어 있습니다.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등산만 가는 게 관광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융복합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월출산 국립공원처럼 이제 자연자원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도성국사 풍수지리설, 그 다음에 만문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역사 문화 자원이 있고, 그 다음에 남도 전통 민요, 국악 등 다양한 공연도 관광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먹거리, 여기 내려와서도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대신 타조고기, 사슴고기, 기러기 고기 등등 특색 있고, 우리 남도 음식, 이것을 철저히 행정 지도를 통해서 야, 영암현대로 한번 먹고 가자, 이런 융복합적인 관광 콘텐츠를 개발을 해야 관광이 전폭적으로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개발만 해서는 안 돼요. 광고를 때려야 됩니다. 예. 네,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까지에서 지역 현안들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고요. 네. 이제 개인적인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민주당 탈당 후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네. 국민의힘에 입당에 출마하게 된 배경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처음에는 저도 영암 구민이기 때문에 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우리가 공천에 뛰어들어 봤는데, 첫째, 부패했다 이가 부패. 예. 이것은 영암 발전에 절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경쟁 체제를 갖춰야 된다 이게요. 예. 공천 당선인이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무슨 떡을 갖다 주겠어요? 떡 안 갖다 줘도 당선되는데 나라도 안 갖다 주죠. 그래서 경쟁 체제를 갖춰줘야 우리 전남과 호남은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원인이 부패 타락을 나는 감내할 수가 없다, 감사관 출신으로서. 두 번째는 우리 호남이 발전하려면 경쟁 체제 갖춰야 된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 어려운 길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후보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끝으로 못다한 말이 있거나 유권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예. 국민 여러분, 이번 지자체 선거는 제가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나왔고, 또한 싸움판된 민주당 공천 파동 때문에 더더욱 우리 전국 유권자들에게 시야가 집중된 선거입니다. 전국적으로 웃음거리가 되어서, 좀 심한 말 좀 해야겠습니다만 쪽박을 차느냐, 아니면 영암 구민이 현명한 선택을 해서 대박을 터뜨리냐 하는 순간입니다. 5.18 기념행사하고 내려오신 권성동 원내대표님께서도 당선만 되면 예산 폭탄 바로 내려주겠다. 예, 언론을 공표를 하셨습니다. 물론 당대표 이준석 대표님도 그런 말씀하는 것은 뭐 예전부터 해온 일이고요. 예. 제발 27년째 우리는 감성적인 투표를 하고 있어요. 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제 30년을 채우려고 하시는 겁니까? 예. 정말 이번에는 좀 사리분별력 있는, 예, 인물 중심의 지역 일꾼을 뽑아봅시다. 지역 일꾼은 예산 많이 가져와서 우리 영암 발전시키고 이게 최고지 않습니까? 근데 지역을 돌아다 보니 중앙정치를 비판하면서 군수를 국민의힘은 안 뽑겠다는 거예요. 이거 어불성설 아닙니까? 우리 지역을 배는 고라도 그런 명분만 내서야 되겠습니까? 제발 이제는 한번 바꿔봅시다. 바꾸면 우리 영암은 어마어마한 대박을 터뜨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후보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영암군수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임대현 후보 만나봤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